안녕하십니까? 광주 미르치과병원 구강내과 전문의 최원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턱이 빠졌다고 치과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턱에서 똑똑 소리가 나는 걸 들으시고 턱이 빠졌다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턱이 빠졌다기보다는 턱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이 턱을 움직일 때 빗나갔다가 다시 맞춰지는 과정에서 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모습, 디스크가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치과 의사들이 턱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품을 하거나 상추쌈을 크게 해서 먹다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하악탈구라고 합니다. 치과 치료를 장시간 받은 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뱀처럼 위턱과 아래턱이 180도가 되도록 벌리지는 못합니다. 입을 벌릴 때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대들이 운동의 범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대가 늘어져 있거나 입을 벌리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을 일으키면 디스크가 회전하지 못하고 걸려버리거나 아니면 턱이 너무 앞으로 나가서 걸려서 뒤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 겪는 분들은 너무 놀라고 아파서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이럴 때 다시 입을 다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가까운 치과를 빨리 가서 치과 의사가 회복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아프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남복이 흉할 것 같고 침은 흐르고 야간이나 휴일에 치과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턱을 집어넣어 보겠다고 손바닥으로 턱을 탁탁 치거나 아파도 참고 억지로 다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턱관절에 있는 인대와 디스크에 더 큰 손상을 입혀서 심한 턱관절 장애나 습관성 하악탈구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선은 턱이 빠지면 환자가 놀라고 아파서 서둘러 다물기 위해 힘을 주게 되면 아프기만 하고 다무는 근육들이 수축되어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천천히 숨을 쉬면서 턱에 힘을 빼고 이완합니다. 그 다음 하품할 때처럼 더 크게 입을 벌립니다. 벌린 상태에서 턱끝을 손으로 가볍게 뒤로 밀어주면 다물어지게 됩니다.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강한 힘으로 밀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족이나 동료가 해주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빠진 경우가 있고 양쪽이 다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만 빠진 경우에는 어느 쪽 관절이 빠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턱이 빠진 쪽과는 반대로 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을 턱이 빠지면은 이렇게 반대로 틀어져 있습니다. 또 빠진 쪽에서 귀 앞부위가 더 오른쪽에 비해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또는 환자가 더 아프다고 가리키는 부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방법처럼 환자에게 이완하도록 합니다.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벌린 후 턱이 빠진 쪽 아래 어금니 씹는 면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바깥쪽을 자연스럽게 움켜쥐듯이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힘을 주고 네 손가락은 턱끝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면서 살짝 뒤로 밀어주면 정복이 됩니다. 양쪽이 같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빠진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거나 양쪽이 모두 빠진 경우에 정면에서 양쪽을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눌러주면 됩니다. 벽에 기대시거나 머리를 잡아준 상태로 하십시오. 갑작스럽게 다물어지면서 손가락을 무는 경우도 있어서 엄지손가락에 거즈나 얇은 헝겊을 감고 하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염려될 경우에는 한쪽씩 넣어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물려본 적은 없습니다. 빠진 턱을 넣기 전에 환자가 힘을 빼고 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 안 되는 경우에 물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한 후 10여 분 정도 양쪽 턱을 감싸서 이완시킨 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회복이 안 된다면 또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면 가능한 한 빨리 가까운 치과나 큰 병원 응급실을 가야겠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치아를 잃고 틀니를 장착하신 어르신들은 남아있는 턱뼈가 손가락 굵기인 정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턱을 잡고 힘을 주다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 안 되면 더 시도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턱이 너무 빠지는 습관성 하악 탈구로 진행되면 웬만해서는 하지 않지만 장치를 만들어서 몇 달 동안 입을 벌리는 것을 제한하거나 가끔은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턱이 빠지게 되면 턱관절을 붙들고 있는 인대 등이 손상을 입거나 심하게 늘어진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하품할 때 적게 합니다. 어려운 자리에 가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작게 하죠. 하품이 나오면 자동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턱 밑을 받쳐주십시오. 치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치과 의사에게 턱이 빠진 경험이 있음을 꼭 얘기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턱관절 운동요법 중에 턱관절 회전 운동을 하루 6회 6세트 해주세요. 다시 보여드리면 혀를 N 포지션에 놓고 혀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벌린 후 6초 유지 후 다물어주는 운동입니다. 반복적 운동으로 탈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로 하악 운동을 제한하도록 재기억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운동 범위 안에서 음식을 씹도록 하면 턱관절이 탈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턱관절 건강을 위해서 미용 턱밴드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턱이 빠진 직후 1, 2주 정도는 사용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가능하면 턱 끝을 뒤로 미는 힘이 적게 턱을 크게 벌리는 것만 잡아줄 수 있도록 사용을 해주십시오. 야간이나 휴일에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 또 병원을 찾아가는 시간 동안 턱이 빠진 채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